이제 2부에서는 송상우 선수의 지도자 관점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어서 후배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에 맞춰서 호칭도 송상우 감독님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상우 감독님, 방금 전까지 선수님으로 불러드렸는데 혹시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선수죠. 선수가 더... 말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예. 사람 가르치는 능력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후배들의 익명 질문입니다. 저희가 아띠모리 인스타그램 또는 전화 설문을 하면서 익명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는 것들이나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은 생활체육인부터 전문 선수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수집했습니다. 제가 말을 타는데 저는 오늘도 너는 왜 이렇게 거리를 못 보냐, 이렇게 거리 감각이 없어서 어떡하냐라고 혼이 났다고 합니다. 장애물 거리를 보는 것은 노력으로 안 되는 걸까요? 장애물 거리를 잘 보는 훈련법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리를 잘 보고 싶습니다. 이 거리를 본다라는 건 물론 맞아요. 어떤 장애물이 뛰어야 될 지점, 거기에서 정말 잘 뛰게끔 사람이 데려다 준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맞는데, 말이란 건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길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길고, 말들도 다 말 마체가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따른 말의 스트라이드도 다 틀려요. 리듬도 다 틀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장마술 트레이닝, 또 말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또 어떤 밸런스 향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말이 컨트롤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거리는 찾아지게끔 마련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장애물 트레이닝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합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거리가 맞네, 틀리네, 너 깊네, 신이 아닌 이상 그걸 100% 맞추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정확한 지점에서 앞뒤로 뭐 많게는 뭐 10에서 20cm 그 부분만 와도 말은 자기가 또 뛰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또 단서는 이 말이 약간 가까이 가서 뛰는 걸 좋아하느냐, 약간 멀리서 뛰는 걸 좋아하느냐, 거기에 또 다른 단서는 거기에 합당한 스피드가 있느냐. 거기가 다 이런 하모니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리를 본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말과의 나의 부조에 대한 어떤 하모니를 더 맞춰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고, 노하우는 없어요. 하지만 말과 저의 어떤 호흡을 평상시에 해온 걸 시합장에서 저는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기다려야 된다, 너 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긴장한 마음이 있거나 하면 그 근육을 통해서 그런 신호체계에 다 모든 것들이 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다리를 쪼은다든가, 안 그러면 화끈한 상태로 한다든가, 말은 캐치를 다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장 심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거의 대부분 실수 나오는 것들이 보면 거리가 안 맞기보다 그 서두에 나와야 되는 과정을 다 무시하고 왔을 때 거리가 또 안 맞게, 아무리 좋은 거리를 갖다 놔도 말이 전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과정을 중요시 생각을 해라 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말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의 말을 사실 때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업 비밀을 가르쳐 달라는 거 똑같은데. 정말 뭐 하자가 있지 않고는 말을 특별히 가리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말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굳이 거기서 조금 더 찾으라고 한다면 내가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점프 포지션을 가진 말. 말이 이상적으로 점프를 한다라는 건 등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등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말이 목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말은 목을 잘 씀으로 해서 자기의 어깨를 들어 올릴 수가 있고 네. 등까지 라운드를 쓰면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마체를 보자면 후구가 너무 높지 않고 힘있게 생겨야만 말은 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그 힘을 잘 발휘를 해서 마장마술이든 장애물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장마술 같은 경우에는 운동 종목 특성상 말이 100% 중심을 뒤에다 놓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뒤가 굉장히 강해야 말이 탄력적인 걸음과 마장마술에서 이끌어내오는 동작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예. 장애물은 뒤에서 앞으로 중심이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할 때 뒤를 차서 앞으로 중심을 옮길 때 뒤의 파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고 또 턴을 할 때도 뒤가 약한 말들은 코너에서 밸런스가 좋지를 못해요. 예. 근데 뒤가 강해야만 말이 스스로 자기가 균형을 잡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 말이 그 점프 포지션이 계속 유지되라는 법은 없어요. 예. 어떤 라이더가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느냐에 따라 그 폼은 변하게 되니까 말은 이 말이 스포츠 홀스로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말은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학생들 말 같은 경우에 저도 학생들 말 많이 이제 사줘서 성공한 말도 많고 그런데 일단 말이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라는 얘기는 장애물 뛰러 가면 이게 나의 일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게 보입니다. 예. 그냥 뛰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저 장애물을 나는 이걸 뛰어야 되는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들이 보여요. 예. 그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눈빛이나 어떤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착하기도 하지만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또 매섭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말의 모양을 봤을 때 앞으로 운동기 쪽으로 고장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체의 형성을 가졌을 땐 예.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봅니다. 하지만 이 지금 배워야 될 단계의 학생이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말을 사는 부분이 굉장히 틀려져요. 예. 많은 것들이. 처음 배우느냐? 아니면 얘가 이제 경험을 쌓아서 어떤 레벨을 올려야 되는 애냐?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애냐? 여기에 예. 따라서 말을 고르는 게 굉장히 틀려져요. 물론 저도 평소에 좀 궁금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성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도자로서 후배들에게 해주실 몇 가지 조언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선수들이 훌륭하지만 감독님 스스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선수에게 본받고 싶은 선수, 레전드 라이더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건 여러분들이 레전드라고 불러주시는 건 과찬이고요. 저는 아직도 아마추어 라이더예요. 제가 말을 위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말을 아무리 잘 탄다고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 말 새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린이. 이 말 앞에선 또 다른 작은 송상욱일 뿐이에요. 이 말하고 또다시 나랑 알아가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네. 이 말을 내가 다 안다고 해서 이 말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송상욱이라 내가 잘 타는 라이더이기 때문에 내가 레전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면 나는 그 길로 승마 선수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말 위에서는 겸손해라. 말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있음으로 해서 송상욱이나 우리 승마 선수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 말이 없으면 송상욱이 있지를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타기에 앞서서 이 말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불편하진 않을까, 내가 뭐
부족한 건 없을까? 항상 거기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복지 측면에서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참 쉬우면서도 참 마리에서 가장 읽기 쉬운 것이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승마인들이 꼭 탑라이더의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승마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마음을 꼭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진행하면서 30대의 한 국가대표 선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송상욱은 장애물 거리를 설정하는 능력이 참 남다르다. 거리를 멀리 보시는데 보통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무섭기도 하고 거부나 낙하 등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봐 절대 설정하지 않는 도약 지점에서 송상욱 선수는 아주 과감하고 무서울 만큼 완벽하게 날아오른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장애물 도약 지점을 멀리 보신다는 평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경기 내용을 구사하시는 이유와 또 이를 위한 본인의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질문에 앞서서 30대 국가대표라고 했는데 싸가지 없이 송상욱이라고 합니다. 송상욱 선수 선배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농담이고. 말마다 다 멀리서 뛰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말의 특성상 앞다리 접는 게 늦고 다른 말에 비해서 디플렉션이 늦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유 공간을 더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은 말이 멀리서 뛰는 만큼 그만큼 스피드가 받쳐줘야 말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거리를 무조건 멀리서 갖다 댄다고 해서 그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너무 멀어서 겁이 나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데미지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말에 대한 끝없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띠모리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승마의 제도적, 환경적 문제보다는 선수 개인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선수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승마에 있어서 최근에 큰 변화가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승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은 종합마술이 정식 종목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하에서까지는 장애물을 쭉 하시다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부터는 종합마술로 바꿔서 도전하셨는데 혹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도하 때까지는 삼성전자 승마단이 있었고 제가 광저우 때는 한국 마사회 소속으로 이제 있게 됩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말로 이제 앞으로 아시안 게임을 장애물 쪽으로 한다라는 건 참가의 의의가 있는 거지. 거의 메달 획득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마술을 덤벼들었는데 말을 사면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석연찮았었어요. 일단 제 파트너가 될 주전 마필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구입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석연찮아서 사실 중도에 포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끝까지 뛰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4년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종합마술을 다시 덤벼들어서 제가 금메달을 일궈내고 스스로 그런 것들도 겪어내셨지만 또 한국 승마의 미래는 결국 그럼 종합마술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전처럼 뭐 많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장애물과 마장마술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종합마술이 이제 또 쉽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항저우를 또 갔다 왔는데 말들 수준 보니까 종합마술도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타는 다른 나라 선수 애들도 너무 잘 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코앞에서 우리들이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각 종목별로 좀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타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미래를 보면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 종합마술 국가대표 4인이 정식으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유소년 종합마술 시합이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선수들이 원래 갖고 있던 장애물 말로 종합마술을 참가하기도 하고 또 선수 스스로도 아직은 장애물 또는 마장마술 종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마술 최고 기록 보유자로서 종합마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선수들과 승마계에게 이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합마술이 열리기 전에 이제 복합마술이라는 걸 간략하게 했었는데요. 마장마술하고 장애물만. 하지만 이건
FEI에도 없는 종목이고 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복합 마술이라는 건.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써서 종합 마술을 만들어냈고, 사실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지껏 뭐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애물 말들 가지고 지금 종합 마술 말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 말들은 장애물을 건들지 말고 뛰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걸 여지껏 배웠지. 네. 종합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그 통나무 같은 걸 치고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말들이 평생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장애물들을 본다든가 물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지 얘네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배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터에서도 거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많고 그러더라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종목들이니 거기에 나가서 당장 입상을 하고 성적을 내고 뭐 이러기보다는 자꾸 경험을 쌓는다라는 기분으로 참가를 하시길 저는 좀 원하고, 네. 또 종합마술 마필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저희들 준비를 하시는 어떤 스태프나 심판이나 이런 분들도 경험이 이제 많아지고 자격증도 이제 따고 하다 보면 코스도 다양해지고 하면 이제 그때 점점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너무 조급해도 생각하시지 말고 좀 응원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승마인들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출연하신 모든 탑 라이더분들께 여쭈고 있는 최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관한 것입니다. 감독님께서는 2024년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국가대표 감독 자격으로 참가하셨는데요. 사실 결과가 전 종목 노메달이라는 현실로 나와서 참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독으로서 평가하신 그 한국 승마의 경기 내용과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과보다는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결과보다는 이 아시안 게임을 왜 참가를 하려고 했는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선수 각자가 자신한테 좀 질문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아시안 게임을 참가를 하고 국제 무대에서 뛰었던 선배의 입장으로서 보면 가서 좋은 성적은 못 나더라도 한국의 저 선수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메달은 못 땄지만 굉장히 잘 탄다. 라는 어떤 경기 내용에서 압도할 수 있는 실력들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메달을 못 따더라도 어떤 경기 내용이나 이런 데서 정말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된 선수들이 앞으로 더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대한민국 승마가 다시 한번 아시안 게임 강국으로서 카리스마 있는 경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올라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독님께 드릴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감독님의 시합 영상이나 평소 생활하시던 모습들을 감독님의 회원분들이나 학생들 혹은 제자분들이 찍어주신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마주 투 레전드 송상호 편 시작하겠습니다.